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네. 이 질문 많이 해요.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준비해야 공기업이 입사했습니까? 근데 이거 되게 사람마다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럼요. 네. 케이스가 많은데 한 평균적으로 대략 한 어느 정도 공부해서 입사하신 것 같아요? 먼저 짱그레님부터. 저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솔직히 좀 어그로를 끌자면 저는 3개월이거든요. 야, 네. 이런 기만적. 근데 이게 제가 좀 특별했던 점이 네. 이제 베이스가 그렇게 크게 없는 사람이 3개월 만에 공기업을 준비할 수 있는 이제 과정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난 1년 동안. 그게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고 실제로 저도 솔직히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네. 정말 뭐 3개월, 4개월 만에 될까 했는데 실제로 제 커리큘럼을 학습하셔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의 메일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되게 많이 오세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좀 최적화를 하냐 안 하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사실 뭐 1년, 2년을 준비해도 사실 지원할 수 있는 게 한 3번? 3시즌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최적화를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총 취준 시간이 정확히 13개월이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4개월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저는 공기업이랑 은행은 절대 안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사실 서울 근무에 대한 희망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13개월 동안 오히려 지나면서 제가 공기업이랑 은행에 대한 전문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주 시간은 1년 남짓하지만 공기업을 준비한 시간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6개월 이하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평균적으로 주변 사람들 그래도 얘기는 나눠봤을 거예요. 네네. 대략 한 어느 정도 준비를 하나요, 일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1년 정도? 남짓 공기업에만 좀 올인을 하시면은 1년 정도면 충분하고 사실 뭐 2, 3년이 지난다고 해서 그게 축적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좀 기본적으로 1년 정도 했으면 될 사람들은 좀 되는 집중력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뽑냐 적게 뽑냐 이런 운적인 요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뭐 또 공기업도 준비하는 방향이 너무 다르고 사무직 기술직도 다르지만 저는 1년이면은 좀 준비 못할 공기업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짱그레님 유튜브에 가면 아까 말한 그 커리큘럼들을 좀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공부해라. 그거 네.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여기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핵심이 뭐예요? 일단은 저는 사무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기술직 분들은 좀 많이 달라요. 그렇죠, 네. 다르죠. 기술직 먼저 말씀드리면은 기술직 분들은 이제 서류 평가에서 기사 자격증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기사 자격증이 사실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데 그 기사 공부랑 전공 시험 공부랑 겹치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네. 그게 정말로 내가 예를 들어서 공기업을 준비하려고 기사를 준비한다? 그럼 공기업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대학교 때 많이 준비를 하세요. 4학년 정도 때 많이 준비를 하셔서 굉장히 기간이 짧은 편이고요. 사무직의 경우가 좀 문제인데 이제 공기업으로 가려면 영어 성적도 쌓아야 되고 뭐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거 쌓고 전공 공부는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무직의 전공 과목은 전공 시험이라고 하죠. 뭐 단일 전공 그리고 통합 전공 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돼요. 그리고 NCS만 보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업들의 공고를 보면서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은 단일 전공을 본다. 단일 전공 같은 경우에 보통 경영학이라든지 뭐 법학, 경제학 이런 거를 한 과목을 보는데 사실 이 한 과목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한 군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미시경제학이 있을 수 있고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한 군집을 이제 단일 전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단일 전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뭐 CPA, 공인회계사 준비 시험이나 아니면 행정고시 같은 그런 이제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최소 수험 기간이 저는 6, 7개월 이상은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통합전공 전문가예요. 제가 공기업을 준비하면서 아까 3개월이라고 말씀드린 게 단일 전공을 준비할 시간이 도저히 안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해봤다가 피봤어요. 네. 이제 그 통합전공은 이제 경제학이라든지 경영학 이런 거를 좀 섞어서 보는 거죠. 비빔밥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단일 전공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다소 낮지만 범위가 넓은 축에 속하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공부 방식이 하나를 깊게 파는 것보다는 다양한 걸 겉핥기식으로 하는 게 저한테 맞았기 때문에 통합전공을 3개월 정도 만에 준비를 했고 저는 뭐 철칙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인터넷 강의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인터넷 강의를 보통 들으시는 분들이 무조건 인터넷 강의 들으세요. 근데 저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 순간 본인이 능력에 여하에 관계없이 인강은 이제 고정돼 있는 강의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정된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저는 경제학 베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 강의를 듣게 되면은 내가 아는 부분을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독학할 수 있는 부분과
독학하지 못하는 부분을 철저히 분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회계학이 좀 부족했어요. 네네네. 회계학은 인강을 듣는 거죠. 근데 다른 부분은 독학을 하면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 전공을 준비하실 거라면은 인터넷 강의를 최소화하고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해라. 그리고 솔직히 몇 개월 공부한다고 해서 계속 축적되는 게 아니라 이 통합 전공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되게 강해요. 네네. 왜냐하면 과목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하고 빨리 합격해서 나가는 걸 목표로 해야지 이거를 뭐 1년 잡고 이래서 더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최소화하고 본인이 독학을 통해서 많은 시험을 보면서 이제 난이도를 본인이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거 시행착오를 저는 좀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면 감이 좀 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전공 공부는 아까 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휘발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NCS 같은 경우는 사실 휘발성이 있는 게 아니라 축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부터 사실 공기업을 쭉 아직 서류가 안 뜬 부분들도 계속 쭉 준비를 할 텐데 네. 어떤 비중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거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NC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NCS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축적되는 NCS가 이제 뭐 모듈형 NCS라고 네네. 부르고 이제 축적이 안 되고 개인의 좀 역량에 따라 달리는 게 피셋형 NCS고 최근에는 이제 피듀형이라고 해서 이게 적절하게 조합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당시에 준비할 때는 이제 모듈형도 나오고 피셋형 나왔지만 개인적으로는 NCS의 비중을 좀 많이 안 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적화가 저는 가장 중요하고 저는 빨리 붙어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제가 뭐 NCS도 엄청 잘하고 전공도 엄청 잘하려면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되겠죠. 네네.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NCS를 잘하려고 이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목적에 맞게 내가 NCS를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 정도 높여야 되는지가 가장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서 NCS를 초반에 좀 100%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NCS만 보는 기업을 준비했으니까. 초반에 100%. 네. 네. 그런데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굳이 NCS에서 한계 효용이라고 하죠. 더 공부해서 뭐 10점, 20점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봤자 1, 2점이잖아요. 그러면 NCS는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100% 하다가 이제 완전히 0%로 줄이고 그때부터 3개월 정도는 전공만 팠어요. 이제 시험 한 하루 이틀 정도 전에 그 해당 기업 NCS 유형 정도만 보는 정도로 해서 갔던 부분인데 보통은 이제 NCS랑 전공을 같이를 준비하시잖아요. 저는 NCS를 30% 정도를 이제 보고 전공 공부를 70% 정도로 추천을 드리고는 있어요. 사실 이것도 되게 너무 다양해서 이거 여러분들 근데 네.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거 짱그레님이라 그런 거예요. 네. 네. 그 NCS 공부는 사실 언수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네. 그거는 진짜 안 되시는 분은 한참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 자기 진단하시고 맞아요. 네. 자기 진단하시고 나는 딱 대충 봤는데 풀 수 있겠다 네. 하신 분들은 시간 좀 줄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NCS가 약하다고 하는 게 사실 정확히 말하면 피셋형 NCS에서 많이 밀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모듈형을 보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모듈형에 집중을 해서 NCS 완전 모듈형만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고 전공 공부랑 병행해서 가면 보통 전공이랑 모듈형 조합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역량이 낮다고 해서 변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둘 다 공부하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모듈형이랑 전공의 믹스는 충분히 공부해서 축적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20몇 년 동안 독해를 했던 방식이라든지 수리적인 해석 방식은 뭐 1, 2개월 만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글을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읽는데 그걸 몇 개월 만에 바꾼다. 그거는 좀 불가능하고요. 그거를 교정하면은 높아질 수 있는데 그거를 교정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보다는 모듈형이라든지 전공 공부에 좀 더 이제 좀 집중을 해가지고 합격을 하자는 그런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괜찮네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피셋형 같은 경우는 극복이 그렇게 단기간 내에 되기는 힘든 부분도 네. 없지 않아 있다. 네. 그래서 모듈형이랑 이렇게 전공 공부 배점이 높은 회사를 집중적으로 조금 네. 준비를 하시고 빡세게 공부하시면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네. 지쳐요. 공기업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뭐 NCS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 네. 어떻게 보다 보면 약간 고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쵸. 네. 그럼 상당히 무너집니다. 네, 맞아요. 네, 취업 준비가 약간 고시 준비하는 듯이 가면서 네. 멘탈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고시적인 측면이 꼭 단점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이제 사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할 게 없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취준할 때 할 게 없는 게 가장 크게 스트레스로 받아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0대의 나이에 아주 생산성이 높은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해진단 말이죠. 오히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은
축적되는 어떤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루틴이라는 게 생기고 고시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고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사기업을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게 와, 이거는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뭐 스펙을 더 쌓아야 되나 아니면 명함을 쌓아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마다도 다르고 너무 네네. 직종도 많다 보니까 근데 면접에서 좀 많이 무너지게 되죠. 사실 필기 시험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측이 가능하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부분인데 면접에서 제가 1.3배수, 1.5배수, 2배수까지 다 최종 탈락을 경험해봤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총 연설을 쓴 게 60번 정도 지원을 했고요. 공기업은 그 중에서 한 15개에서 20개 정도인데 거기서 최종 면접을 몇 개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저배수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은 많이 무너지게 되는 게 제가 어찌됐든 간에 2배수 안에는 든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떨어졌다는 그 감정과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이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다들 그러잖아요. 이제 그 정도 최종 면접까지 갔으면 역량은 있는 거다. 지원해봐라 하는데 그 역량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1.3배수를 떨어지는 거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거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후폭풍이 많이 왔고 그때 제일 좀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네. 사전에 뭐 멘탈을 관리한다 이런 부분보다도 제가 이제 그렇게 최종 면접에서 왜냐면 제일 힘들게 탈락을 한 거잖아요. 제일 멘탈이 무너지는 부분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솔직히 없어요. 근데 제가 조금 극복을 할 수 있었던 점은 저는 되게 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어딜 가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맨날 저는 그 구독자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채용 시스템이 잘못됐고 저는 어딜 가도 1인분 이상을 하고 지금 제가 현직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걸 봐도 저는 되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혼자 스스로 자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보시면은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100대 1이 넘어가잖아요. 사실 100대 1은 저 때도 100대 1, 200대 1이었는데 지금은 400대 1, 800대 1까지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과연 그 수백 명의 사람 중에서 막 1등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은 확률적으로 거의 0.0 몇 %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탈락은 당연한 거다. 내가 뭐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를 떠나서 지금 상황 자체가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이제 이거는 사전에 할 수 있는 건데 본인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시험 같은 게 고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고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루틴이고 지속성이란 말이죠. 그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본인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들을 항상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그게 루틴이 되고 그런 부분이 내가 떨어졌을 때도 다시 루틴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틴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들었던 게 정말 할 게 없을 때 그때가 정말 지옥 같거든요. 취업 준비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루틴을 만들어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풀고 그리고 이제 뭐 공부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NCS를 뭐 언어 지문 하나 본다 이런 식의 루틴이 있으면은 훨씬 더 극복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루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취업이 끝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되게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노동이라는 게 제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금전을 받는 거잖아요. 취업을 하고 나서도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금전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거에 대한 입장권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너무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업이라는 거에 매몰되지 말고 아니 취업을 해도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을 거고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앞으로 뭐 결혼 어떻게 하고 뭐 육아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좀 길게 보고 이거는 좀 그렇게 제가 스스로 노력을 했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당장 탈락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생각이 들진 않죠. 대신에 탈락을 했을 때 이럴 때는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취준생일 때 가장 힘든 게 얘기를 할 그 상황이 없어요. 스터디 빼고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아주 잘 나간다 이럴 때는 연락이 사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도 당연히 이제 취업 준비하는 거를 취업은 이제 본인 세대는 좀 당연한 거였으니까 그렇게 힘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말할 수 있는 좀 창구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이콥 내 오픈 카톡방이라든지 그런 창구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은 혼자서 계속 나쁜 생각만 하게 되고 계속해서 퍼포먼스가 더 떨어지는 거죠. 내가 취준 3개월 차보다 3년 차 때가 더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더 길어지고
더 탈락하게 되고 그때 나중에 가서는 취업 준비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친구들, 그런 후배들 많이 봤습니다. 예. 그 지금 공기업 취업 준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작이신 분들 되게 많아요. 네네. 취준이 분들, 뭐 네. 스펙도 없고 다 무. 그래서 커말 한국사부터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렇게 아직 이제 시작인 취준이 분들을 위해서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스펙적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기업에 대해서 좀 타겟팅을 하고 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공기업이 정말 다양하고 전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단일 전공을 하다가 뭐 NCS로 뭐 가고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그게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래서 한 게 지원 기업군을 공기업은 합동 채용을 하게 돼요. 네네네. 같은 날에 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본인이 에너지 공기만 준비한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한 번밖에 기회 없어요. 그쵸. 그러면 내가 에너지, 금융, SOC, 보건, 체육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하는 거예요. 자기 전형에 맞게. 내가 NCS에 가면 NCS를 주로 보는 기업식으로. 그렇게 해서 보면은 한 시즌에 6개, 7개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타겟팅을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스펙은 뭐 기본 스펙이 있잖아요. 기본 스펙 솔직히 쌓는데도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본 스펙을 쌓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턴은 좀 무조건 할 수 있으면 좋다. 이게 인턴이 꼭 직무 경험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이 기업에 맞는지, 내가 공기업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들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도 보고 아 진짜 여긴 아니다 하면 지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가 정말 좋다 하면 지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턴이랑 뭐 어떤 스펙적인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근무는 정말 특히 수도권에서 대학교 나오시거나 수도권 베이스이신 분들은 지방근무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오시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적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돌아와서 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연애, 결혼, 육아 이런 포괄적인 것까지 생각한다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기업에 들어오는 순간 본인 서울 사람이다? 그러면 퇴직할 때까지 서울에 갈 수 없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왜냐면 90% 기업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장단점이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 안 하시고 오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적응을 잘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고려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공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짱그레님께서 우리 후배 취업준비생들에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아요. 큰 차이는 나진 않는데 그렇죠. 하지만 선배 입장에서 예, 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취업 얘기 말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취업을 했지만 제가 앞으로 이제 만들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회사에서 독립하고 이제 저희 청년층이 나중에 어떤 늙었을 때 대비해서 어떻게 저의 자산을 축적하고 그러니까 뭐 돈 금전적인 거 말고 그래서 제가 회사를 와서 많이 느낀 거는 정말 회사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나이가 아직 어리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지원자들분들 계시겠지만 취업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어떻게 본인이 자신의 인생을 좀 핸들링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 세대는 엄청 차이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50대신 분들은 이제 공기업에 들어와서 이제 퇴직 얼마 안 남았고 다 벌 만큼 버셨고 비슷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저희는 앞으로 공기업도 안정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취업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취업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막 그렇게 깊게 고민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상 염두는 해두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취업이 끝이 아니다라는 좀 약간 비관적인 그런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거를 마음에 두고 계시고 이게 뭐 취업을 잘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취업을 좀 늦게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전혀 아니에요. 정말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취업을 빨리 한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이고 늦게 한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취업을 하고 나서 그 20-30년 정도의 싸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취업 안 했다고 해서 포기를 하지 마시고 정말 인생을 길게 보시고 이제 뭐 취업 관련된 거는 뭐 제이콥님이나 아주 잘 설명해주고 계시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분명히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짱그레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할게요. 안녕.